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33강. 자, 저번 3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서요,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재는 26페이지죠. 그죠? 넘겨보시면 이제 28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인데요. 거기 박스 2번에 법률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법률행위 유효고 반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확정은 뭐냐 그랬더니 국제상사 주식 양도 사례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 확정은요, 최소한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즉 100번지 부동산 3억 이렇게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확정이 법률행위 시, 즉 계약 시에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느냐, 계약 이후에 확정이 돼도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꼭 계약 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고 계약 이후에 확정될 수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 시에는요, 확정될 수 있는 기준하고요, 방법이 정해진 것으로 족하다 그랬죠. 이게 국제상사 주식 양도 사례잖아요. 자, 맨 아래 양가로 2번인데 그게 뭐였냐면 국제그룹의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만들던 회사 그랬죠. 그런데 이게 50대 전두환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한일합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판례를 읽어보면 밤중에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한테 찾아와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좋은 말 할 때 넘겨. 그래서 도장을 찍는데 그때 매매 대금이란 게, 자, 총 주식수 있죠. 그죠? 총 주식수. 주식수에 곱하기 주당 얼마. 그죠? 주당 얼마. 이게 나와야 뭐가 나와요?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중에 어떻게 총 주식수를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당 이런 식에 넘겼어요. 이런 식에 넘기되 나중 절차 방법 감정평가 거쳐가지고요, 절차 방법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넘기기로 한다 그래서 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화되고 나니까 양정모 회장이 찾고 싶었단 말이에요. 회사를 찾고 싶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 매매 대금이 확정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무효다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안 받아줬어요. 왜 그러냐면 꼭 계약 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 없고 계약 시에는, 자, 뭐예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진 것으로 족하다 그랬다고요. 그 맨 아래에 한가로 2번 보면 매매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가능 나오죠. 그죠? 가능 나오는데 이것은 뭐 생각하시냐면 허수아비 그림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공부했었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시죠. 그 전부터 불타 없어졌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 그랬잖아요. 원시적 불능. 그 후에 불타 없어졌다 뭐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 그러죠? 후발적 불능 그러죠. 그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보시면 원시적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이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은 무효죠. 그죠? 왜요? 계약할 때 목적물이 없었으니까. 다만 전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계약 체결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런데 만약 계약 체결을 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매수인에게 실내이익 배상 뭐였어요?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그랬죠? 과실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일부 불능일 때, 일부 불능은 전부 불능 그러죠. 그죠? 전부 불능. 전부 불능은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 그러죠. 그죠? 무효인데 이것은 무상계약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무상계약 없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전부 유상계약이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여기는 무슨 용어를 썼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런 용어 쓴다고 그랬죠? 일부 멸실 이런 용어를 썼었죠. 그러면 자, 계약할 때라도 90평이 있었다. 계약은 유효였죠. 그죠? 유효인데 뭐예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대응 감액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복습이에요, 복습. 후발적 불능이다. 그럼 계약 자체는 유효죠. 왜요? 계약할 때 목적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매도인이죠, 그죠? 매도인 뭐예요?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있다. 기책 사유가 있잖아요.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었죠? 채무 불이행 책임, 그렇죠? 그것도 이행 불능이었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였어요?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랬죠? 위험부담의 문제다. 네, 이렇게 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거 가능해야 되는데 불능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계약이 무효다. 이건 전부 불능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목적의 적법과 넘겨보시면 32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항상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묶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 봐보시면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 그려드릴 건데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다. 법에 위반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무효 그랬죠?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그죠? 이게 103조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요. 법률행위 무효 그래요. 무효. 이거죠. 그죠? 무효인데 자, 이거 이제 하나하나 이 관계를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먼저 법규는요. 강행법규가 있고 의무법규가 있다고 그랬죠.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의무법규, 특약이 먹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요. 위반하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럼 무효라고. 특약이 안 먹혀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강행법규 그랬죠. 강행법규.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또 강행법규는 어떻게도 나누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 근데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면 단순히 단속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해서 사법상 효력은 유효.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요즘 판례가 약간 이 단속 규정 유효 이건 강행법규 아니라고 하는 판례도 나오기는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중간생략 등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 이러는데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가 A가 B 공인중개사하고요. 자, 초과 수수료 약정을 했다고요. 초과 수수료. 지금은 초과 보수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수수료라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가 최대 0.9%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약정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자, 이 공인중개사는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죠? 처벌받는데 이 초과 보수 약정 3% 약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0.9%까지는 유효인데 초과 부분이 있죠. 이건 무효다 그래요. 무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3%를 다 줘버렸다고요. 줘버렸죠? 그러면 A는 나머지 초과 부분이 있죠. 초과 부분 예를 들어서 2.1%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그럼 결론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자, 처벌받고 0.9%만 가질 수 있지 초과 부분은 전부 반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아두는데 그러면 비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다는 공인중개사 법규정이 있죠. 법규정은 어디에 해당되죠? 효력 규정에 해당되죠. 왜요? 사법상 효력은 무효니까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리 중간 생략 등기에서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갔죠. 그죠? 그러면 쏙 빠지고 병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처벌받았죠. 그죠? 처벌받았죠?
그런데 사법상 유력은 유효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처벌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죠? 사법상 유력은 유효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마약법에서는 마약 거래하지 마라. 거래하면 처벌받고 거래 계약해봤자 무효다. 총포, 도금 및 화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같은 거 거래하지 말아라. 처벌받는다. 거래 계약해봤자 무효다. 기타 등등 법 규정이 있다고. 법 규정이.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할 수가, 개별법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촘촘하게 그물로 짰어요. 그물로 짜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규정이라고, 일반 규정. 나머지 것들을 딱 규율하기 위해서 103조를 뒀어요. 103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냐, 이것은 판례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갑이요, 을하고 자,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를 증여할게 하고 증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요.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이것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무효죠. 그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행해버렸다. 이행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첩으로는 안 살면 그만이잖아요. 안 살면 그만인데 부동산 이행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차이냐 그랬는데 자, 이것은요. 이것은 봐보세요. 나중에라도 법을 개정할 수가 있죠. 3%로. 그죠?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체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증거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하에서는 여기는 개별 법도 없죠. 그죠? 개별 법도 없어서 어때요? 뭐 법을 개정해서 첩계약을 유효로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 자체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줬다.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거다. 이랬을 때는 반환 청구해봤자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 소송 제기해봤자 안 받아줘 버려요. 그래서 첩이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 효력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첩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죠. 적법하지 않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 자,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 무효인 건 똑같다고요. 계약해봤자 무효인 건 똑같은데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똑같죠. 근데 기왕에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는 할 수 있다. 여기는 못한다. 여기에서 법적 효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103조에는 104조가 포함된다 그래요. 이 104조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예요? 무효 그래요. 네, 무효 그러죠. 그죠?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다 그래요. 무효다 그러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요. 갑이 김할아버지 퇴직하시고 강원도 들어가서 사신 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냐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예요. 궁박은 강박하고 틀려. 사기 강박할 때 강박은 조폭이 협박하는 거고 궁박은요 후달린다는 뜻이에요. 후달린다. 경제적으로 후달린다. 정신적으로 후달린다. 그 뜻이에요. 궁박은.
경솔은 말 그대로 경솔한 거고 경험이 없다. 무경험. 뭐 2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있었다. 무경험.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폭리자 을이요. 폭리자라고 그래요. 폭리자 을이 할아버지의 이런 상태를 알면서를 뭐라고 그러죠? 악이 그래요. 알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용 의사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그 부동산 아무 소용없는 건데 자, 제가 1억 원에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억짜리였어요. 10억짜리인데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한 경우죠. 자,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어요. 10억 1억 현저한 불균형. 우리 판례 보면 3배 정도까지는 봐주는 것 같은데 3배 초과하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건 현저한 불균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행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법적 효력이에요. 폭리자 을은 1억 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준 거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김 할아버지는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피해자지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행한 것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 봐볼까요? 김 할아버지는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 을 개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예, 소송이 붙으면 판결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예시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돼요. 104조만 포함되지. 자, 107조. 우리 여기에 전 시간에 정리해 드린 거 있죠? 비진우 표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있었죠? 그때 무효라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는 아니에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라고요. 109조 착오 있죠, 그죠? 착오 취소 사유죠. 110조 이것도 뭐예요? 사기 강박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라고요. 명의신탁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특별법에서 명의신탁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닌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제일 시험 잘 나와요. 이것도 이제 시험 잘 나오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잘 나와요. 아까 통정허위 표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 빌렸다. 여러분이 채권자, 내가 채무자죠. 그죠? 근데 내가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사는 아파트를 경매로 넘긴다. 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내가 막내 동생하고 둘이 짜고 통정이죠?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소유권 이전 늦게 해놨잖아요. 이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통정 허위표시라고 한다고. 허위표시. 허위표시 그러죠. 그죠? 허위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라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무효냐 물어보면 무효다 그래야 돼요. 근데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아니라고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쩌냐면 무효니까 내가 막내 동생 이름으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해줬다고요. 해줘도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고요. 103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막내 동생한테 야, 이제 다 갚고 문제 없으니까 돌려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03조면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103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이때 막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 그냥 기왕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돈을 줄 테니 그냥 이 등기 그냥 놔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러자 이랬거든요. 이것을 사후에 인정, 추인했다고 그래요. 추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인, 인정. 사후에 추인했다 그래요. 추인하면
맨 처음에 통정허위 표시할 때의 매매 계약대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봐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가요. 자, 이 부분에서 소급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어쩌냐면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 있죠. 그죠? 이것은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3%계야. 추인해봤자 또 3%죠. 그죠? 어차피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해봤자 뭐예요?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잖아요. 어차피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해봤자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자 103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것은 추인할 수 있어요. 107조, 뭐 108조, 뭐 기타 등등, 뭐 무효 가등기도 여기에 포함돼요. 기타 등등은 추인할 수 있는데 다만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서 뭘로 봐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요? 유동적 무효 그러고요. 여러분 이 유동적 무효 그러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무무토 이렇게 암기하세요. 무토 이렇게 암기합니다. 무무토. 자, 무무토인데 무무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무가 뭐냐면 무권대리. 자, 우리 아직 무권대리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얼른 와닿지 않을 건데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무권대리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잖아요. 추인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유권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권대리인데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 소급해서. 자,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랬잖아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랬죠. 처분행위 무효죠. 그죠? 처분행위 무효인데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랬잖아요. 그런데 권리자가 나중에라도 추인하죠. 그죠? 추인하면 어때요? 계약시로 소급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자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이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죠. 그죠?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요. 자, 이렇게 먼저 봐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우리 무효가죠. 그죠? 무효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은 했으나 허가받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 그랬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관계 있잖아요. 법률관계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는 추인 안 돼요.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다? 유동적 무효, 무무토. 일단 이렇게 봅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뭔 말이지?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아셔야 막 소급표 물어보고 그러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문제 건질 수 있어요. 나올 때마다 소급표 있니 없니 막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시험장 가면 돼. 그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추인할 수 있는데 소급표가 없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물론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상 특약으로 소급표 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특약이 없는 한 이렇게 나머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작년 문제죠. 그죠? 무효 가등기 같은 거 소급 추인하면 소급표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X 틀렸거든요. 그것을 그냥 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맞추겠냐고요. 그죠? 이 구도를 알고 이 판례를 여러분이
시험 문제, 예상 문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이거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강행복교위반이나 103조, 104조 아니고 무무토 아지니까 가운데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급표 없이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표 없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시험장 가서 나오면 아 이게 틀렸네. 소급표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러지 않고요. 백날 그 판례 자체를 놔두고 무효 가등기 사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소급표가 없이 새로운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가 소급표가 많이 나오면 뭐가 맞고 틀린지도 여러분이 집어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구도를 이렇게 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효 취소가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조합이 있어요. A 조합이 있는데 여러분 알박기라고 들어보셨죠? 알박기가 뭐예요? 끝까지 안 판다 그러면 알박기가 아니죠. 그죠? 끝까지 안 판다 그러면 알박기가 아닌데 10배 줘. 안 그러면 안 팔아. 이러면 알박기죠. 그죠? 알박기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인데 토지를 팔면서 10배 줘. 그러니까 1억짜리를 10억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빚 땡 잡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A조합이 어떤 상태예요? 이 토지가 없으면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죠. B는요, 그 경제적 궁박 상태에 A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죠. 그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런데 기왕에 이행을 했다면 이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B는 증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 못해요. A조합은 피해자죠. 불법이 아니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김 할아버지가 집도 갖고 돈도 갖는 것처럼 A조합이 땅도 갖고 돈도 갖는 거예요. 폭리자을 개털 그랬죠? 그래서 B도 개털이 돼야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여기에서 B는 완전 개털로 만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을은 어때요?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나쁜 놈, 개털. 여기에서 B는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보통 놈. 왜요? 보통 사람이라면 알바계에서 돈 좀 벌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개털을 만들지 않고요. 1억이라도 받아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해주냐면 10억 계약은 무효잖아요. 10억 계약이 무효죠? 그런데 1억 계약을 했더라면 유효잖아요. 그러면 1억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10억 계약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가정적 의사예요. 아마도 1억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10억 무효인 행위를 유효인 1억 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1억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04조에서 일어나는 거죠. 104조에서 일어나죠? 그럼 봐보죠.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추인 안 되죠. 그죠? 전환도 안 돼요. 근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때요? 추인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 구도 자체를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죠? 계약은행에서나 허가를 받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죠. 이때 법률 관계는 나중에 무효가 가지고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 구도를 먼저 짜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어느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냐? 우리 판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서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유형화시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대가가 결부되죠. 그죠? 대가가 결부되면 전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한 청탁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뿐만 아니라 정당한 청탁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예요. 무효니까 어때요? 돈을 대신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면 3천만 원 줄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뭐예요? 대가가 결부돼 있죠. 전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를 해버리죠. 또요, 정당한 청탁이라도 봐보세요. 교통사고 났다. 모든 국민은 목격을 했다. 증언을 서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증인 서주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서주면 100만 원 줄게. 정당한 청탁이죠. 그런데 대가가 결부돼 버리죠.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증인 서도 100만 원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기왕에 줬으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판례가 증언 서주로 교통비 들죠? 와서 밥 먹어야죠? 여비 식비 5만 원은 유효. 그것을 초과하는 95만 원 무효.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그래요. 그 다음에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죠? 정의관념에 반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죠. 첩계약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한다.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부부간의 약정. 다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일한 재산일 때, 유일한 재산일 때 마지막 하나 남은 숟가락 파는 계약 이런 거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판례를 보면 자, 사찰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 이런 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래요. 그 다음에 도박 사행이 있죠, 그죠? 사행서 도박 채무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요. 도박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만 원 좋아 빌려줄게 언제 필요한데 일주일 후에 그러면 금전 소비대책을 맺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도박하기 위해서 그러죠. 동기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에 해당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인 거예요. 무효예요. 그런데 무효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일주일 후에 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빌려줘 버렸다고요. 빌려줘 버렸죠? 빌려줘 버렸다 그러면 나는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준 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죠.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래서 도박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 구도를 모르고요. 이것만 또 냅다 막 암기하거든요. 암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구도를 먼저 아시고 여기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한두 번만 봐도 시험장 가가지고 다 맞춰요. 대신에 뭐가 더 어려워요? 이런 구도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맞춰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강행복 위반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우리가 공부해서 맞춰버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봐보죠. 그죠? 자, 29페이지 보면 이제 가능, 뭐 양가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것으로 해결하면 돼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적법성 나오죠. 그죠? 의 보면 두 번째 줄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오죠. 그죠? 보충학습에 강행법규하고 의무법규 우리 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구별 나오죠. 그죠? 구별하는데 우리 판례는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눠진다고요? 기왕에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데 여기는 불법 원인 급여다. 그 말이에요. 그 관련 판례가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이제 양가로 3번에 강행법규에 나오죠. 그죠? 강행법규에 나오는데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의무법규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한가로 2번에 보면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규정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그 목적이 있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그랬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받고 사법상 효력이 무효니까 그중에서 뭐에 해당되겠어요? 효력 규정 그랬죠. 그죠?
양가로 4번 단속 규정과의 관계 나오죠. 그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최근에 판례가 단속 규정을 위헌이니까 강행법규하고 구분하는 그런 판례도 보이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강행법규는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거기 한가로 2번에 보죠. 최근 판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것을 구분한 것과 같은 판례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 자체를 뭐 시험 문제에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결론이 중요하죠. 3번.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죠. 그죠? 그리고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라는 것은 차이가 없으므로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32페이지.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무효라고요. 무효.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란 말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버리면 상대적 무효, 두 번째 동그라미 사례가 되는데 이건 그러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무효죠. 그죠? 첫 번째 동그라미 사례가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다. 그러죠. 그죠? 선의 제3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2번에 무효행위는 무효행위 추인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요. 그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오죠. 그죠? 103조 뭐예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이는 법률행위 목적이 개개 강행 법규, 해당 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로 이번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뭐 의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거라서 결국 구체적으로 뭐예요? 판례에서 인정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33페이지 양가로 3번 판단 시기 특별한 거 없다. 민법에서 판단 시기 기준점 물어보죠. 그럼 다 계약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한가로 2번 판례도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그 후에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 시점 계약 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법 103조 공서양속에 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양가로 4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유형 나오죠. 그죠? 한가로 1번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1번 결국은 이것은 이제 대가가 결부되어 있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증언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5만 원 여비 식비 있죠. 이것을 초과하는 95만 원에 대해서는 그 약정은 무효라고요. 또 대가를 주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도 다 무효죠. 그죠? 현재의 고율의 이자 약정, 그죠? 우리 이자 제한법 초과하는 약정 해봤자 무효. 그 다음에 위약벌 약정은 유효지만 과도하게 무겁다 그러면 위약벌 약정 전부 일부는 뭐예요? 무효. 그러죠. 그죠? 그러나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5번 우리하고 별 관계없는데 과거에 우리 기출질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그랬죠. 그죠? 약정 끊어보세요. 이건 대가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를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유효다 그랬어요. 유효다. 뭐 별로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나오죠. 그죠?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 윤락행위 한 자에 대해서 선불금을 지급할게. 그죠? 네, 윤락행위 아가씨한테 선불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 무효예요. 무효인데 기왕에 줘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으니까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선불금 받은 아가씨가 뭐 도망가잖아요. 그럼 깍두기들이 쫓아가죠. 그럼 법률적으로는 그 아가씨는 깍두기들한테 너가 나한테 선불금 준 것은 불법원인 급여야. 반환 청구 못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주먹이 먼저라서 퍽퍽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2번 보면 우리 아직 조건을 공부 안 했는데 정지 조건은 아직 안 줬어요. 근데 뭔마하면 준다는 거고 해제 조건은 줬는데 뭔마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해제 조건이니까 일단 아파트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죠. 줬는데 부척관계가 종료하면 안 주겠다. 다시 뺏어온다는 약정 치사한 계약이죠. 그죠?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 그래요. 그러나 불륜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뭔가를 주기로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유효로 해줘야죠. 그죠? 불륜관계 대가가 아니라 단절하기로 하고 대가로 준 것은 유효.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차액에, 그러니까 바람피다가 들킨 남편이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저희가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입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도 유효로 했다고요. 이건 무효로 하면 이혼하라는 소리니까.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평생 결혼하지 않는다,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약정 다 무효예요. 그러나 자, 해외 지사 근무하며 하고 본사 들어오면 뭐 5년간 회사 다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사유는 다 뭐예요? 유효 그러는 거죠. 4번 생전에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즉 사찰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다 그랬죠. 5번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도박 채무 약정은 무효죠. 그죠? 자, 그러나 봐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도박 한다고 1,000만 원 빌려줬잖아요.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갚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처분해서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처분 권한을 여러분한테 수여했다고,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러면 대리권 수여한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이건 도박처분 변제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분한 행위도 유효죠. 다만 그 돈을 여러분에게 저는 갚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구분해 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도 유효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대금으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갚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충학습 이중양도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35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양가로 5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란 뜻이에요.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란 뜻이에요. 절대적 무효란 뜻이. 그 다음에 2번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면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반환 청구 못하니까 물청도 행사 못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한가로 2번에 보면 어때요? 무효행위 추인 안 된다고 그랬죠. 무효행위 전환도 안 돼요. 103조는. 104조는 추인 안 되고 전환 되는데 103조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충학습에 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오죠. 그죠? 자, 양가로 1번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은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니까 보험 들어놓고 사기보험이죠. 교통사고 억지로 냈다 하더라도 보험금 반환 청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자가, 무자격자가 어떤 행위를 한 거,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다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 그러면 유추해보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하고 수수료 받기로 한 약정도 다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증권회사가 우리 증권회사에 계좌 열어주면 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정해봤자 다 무효니까 나중에 수익률 보장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 보존행위 혹은 수익률 보장 약정 이런 거 있죠?
자, 다 뭐예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적극가담 사례거든요. 적극가담 사례인데 아무튼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중매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5번 보면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여비식비 말하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거죠.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금액을 주기로 한 약정. 그랬죠? 10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이었는데 95만 원. 이 정도를 넘어서 대가를 제공하고 그런 약정은 증언 거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범위로 무효다 그래요. 양가로 6번 보세요. 거기가 형자가 빠져버렸는데 편집하면서 빠진 것 같아요. 형사사건. 하필이면 중요한 판례인데 빠져버렸어요. 손으로 적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기억에 더 남겠죠?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하고요. 소송 이기면 뭘 더 줄게? 성공보수 약정 있잖아요.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해요. 근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있죠? 이것은 무효라고 그래서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 그래서 변호사들이 요즘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 사례에서 형사사건에서는요.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민사는 막 3년, 4년도 가는데 형사는요. 뭐 예를 들어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안 당하게 빼주기로 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간단하게 그 성공보수 받아가지고 사무실 유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무효로 해버리니까 변호사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범위를 무효해요. 마지막에 보면 다만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다 그랬죠. 그러나 오른쪽 보충학서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그죠? 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죠? 처벌받더라도 유효의 유효. 그래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대금,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다운계약서 썼다 그 말이죠. 유효죠. 그죠? 양가로 2번 매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약정 다 유효해요. 유효. 우리 분양권 전매에 보면 다 어때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3번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 나왔죠? 강박은 뭐예요? 취소 사유죠? 그러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시험 굉장히 잘 나오죠. 그 말만 딱 나오면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인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 설정 등기 격려하는 행위는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5번 바람핀 남편 있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기로 한 거 있었죠. 이건 뭐였어요? 유효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번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례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쌍용 김석원 회장한테 그 당시에 200억을 맡겨놨어요. 비자금 200억을 맡긴다.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안 돌려줘서 반환 청구를 했거든요. 반환 청구를 했더니 김석원 회장이 이거 비자금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냐. 반환 청구 못한다. 이거 주장했거든요. 판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일지 모르지만 이거를 맡기는 임치계약은 유효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7번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내 기본권을 지배하는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유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다. 뭐예요? 사기 강박이죠. 강박. 강박이죠? 강박은 뭐예요? 강박은 취소 사유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보세요. 38페이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죠. 그죠? 자, 39페이지 보면 양가로 위반 요건 나오죠. 그죠?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죠? 동그라미 1번.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궁박은 경제적 후달린다.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후달린다도 포함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3번. 나중에 대리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전부 대리인 기준인데 궁박만 본인 기준.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강의 들 거예요. 뒤에 가면. 궁박, 경제적 궁박.
그러면 후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두환 대통령 29만 원밖에 없다. 궁박.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맨날 본인은 그랬거든요. TV에 나오면 본인은. 그래서 자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만큼은 본인은 본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무경험이라는 것은요.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 그럼 잠수한다. 잠수사 아닌 사람은 다 무경험이죠. 그럼 전 국민이 다 무경험이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주부 같은 경우 20년 가정주부로만 살았다. 그러면 경험 부족, 무경험 그러는 거예요. 한가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폭리자 이용 의사인데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이 있는 것을 알면서 악이죠. 악이 플러스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폭력이 악의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한가로 3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추정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를 부정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지만 추정되지 않으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할아버지죠? 김할아버지 변호사가 이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자 궁박 경솔 무경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은 이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3번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뭐예요? 계약시. 우리 민법에서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다 계약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40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적용 범위 나오는데 자 단독 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 봐보세요. 이 판례 아셔야 돼요. 가정부인이요. 가정부인인 부인이 자 궁박 상태와 경험 부조로 남편이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해서 남편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 이거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거든. 단독행위. 포기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먼저 부인이죠. 그죠? 부인이 그랬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어떤 상태죠? 남편이 구속됐다 그러면 경제적 궁박이 아니라 정신적 궁박. 아, 정신적 궁박도 되는구나. 경제적 궁박 그럼 남편이 서운해합니다. 정치적 궁박이에요. 그리고 포기 뭐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런데 한가로 이번에 무상계약 있잖아요. 증여 같은 거. 공짜로 주죠. 공짜는 결국은 뭐예요? 불공정한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용 안 돼요. 경매의 경우 있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있죠. 경매의 경우 법원이 나의 그죠? 경솔을 알고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 없다. 자, 그러면 효과,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죠? 무효면 이행 전이다?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 후라면, 그죠? 불법 원인 급여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근데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하지만 피해자는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김할아버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를 개털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4번 첫 번째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야 돼요.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 안 되죠. 추인에 의해 무효인 법률의 이유로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6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달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뭐예요? 알박기 사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2페이지까지 마쳤죠. 그죠? 그러면 우리 뭐 하나 안 보고 왔어요? 이중매매 안 보고 왔잖아요. 34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